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감이 오시죠? 우리가 이 나이 되니까 사실은 사주가 몰라도, 사주를 몰라도 사람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딱 그냥 혹시 공부하신 분으로서 저분의 격이 뭘 것 같아요? 딱이요. 그죠? 딱이죠. 자,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공부하신 분은 아, 저분은 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바로 요 사주입니다. 사주 공개해도 된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의 사주예요.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유금이지요. 유금이고 요게 간목이에요. 자, 간목이 6월에 태어났는데 그게 월지에 딱 주간이 돼버렸어요. 관격 중에서, 정관격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월지에 주간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힘이 가장 세니까. 월지의 관이 가장 힘이 세니까. 그래서 신유월에 태어난 거 여기까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관격의 사주를 가졌다. 정관격 사주들은 어떨까? 한번 지금 머리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저 연지에 편재를 가졌어요. 편재격을, 자, 연지에 편재가 있다는 것은 어려운 말로 세덕 부재격이라고 합니다. 한번 요거 사주 좀 써놔 주실래요? 지금? 자, 못 쓴 분은 이따가 또 사진 찍을 시간 드릴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정관격의 남자들은 간목을 가졌어. 정관격의 간목이에요. 그래서 관상을 딱 봐도 간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정관격의 가장 중요한 건 재성과 인성이 가장 본인에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그 재성이 저 위에 연간에 편재로 딱 떠줬어요. 그걸 세덕부재격이라고 하는데 세덕 부재격을 가진 사람들은 연간에 편재가 떠줬으니까 이분이 집안에서 막내이거나 둘째이거나 셋째이거나 아무 상관없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것이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아들이 이렇게 되겠다. 자,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게 세덕 부재격의 특징이에요. 그럼 정관격의 사람들은 어떻게 물상을 가지냐면 첫 번째, 윤리적이야. 딱 그냥 말 그대로 바른 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무원적이고 준법 정신이 아주 최고 괜찮고 명예를 높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의 어떤 감추고 싶은 부분은 나도 몰라요. 아직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사주 보고 느낌만 알 뿐이지 그런 거 다 빼고 오늘은 선생님들한테 정관격의 특징만 알려드릴게요. 남의 사주를 여기서 막 개인적인 걸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관격의 가장 큰 특징이 만약에 관이 잘 갖춰져 있다면, 관격이 흐트러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군자다운 군자예요. 장점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사주의 격국이 내격이 있고 외격이 있는데 그리고 특수격이라고도 하죠. 근데 내격 중에서 정말 내격은 다 괜찮긴 하지만 정관격, 정인격, 정제격, 식신격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성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승진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육친론적으로 봤을 땐 남자에게 있어서 관은 자식이에요. 정관격은 오로지 자식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자식은 내가 책임져. 옛날 우리 아버지들 중에 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자식을 또 버리고 가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그런 아버지들은 관살 혼잡격이에요. 정관격이 아니라 관살 혼잡격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도 중요하지 않아. 왜? 이 집에 가서 자식 하나 낳고 저 집에 가서 자식 하나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자, 중요한 건요. 정관격은 관살 혼잡을 피해야 한다. 관살 혼잡은 안 좋다.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관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정관격의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보호를 받고 태어난 거죠. 그런 것처럼
정관격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보호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왜 국가공무원이 되었었고 왜 군인으로 살았었는지 이걸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자, 여기 한 번만 보세요. 여기가 무신이고요. 여기가 신유예요. 그럼 모두 다 앞부분에는 재생관밖에 없어요. 자, 사주의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이건 아마 몇백만 원짜리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연간과 월간 여기를 딱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생의 전반기, 이 부분이 인생의 하반기인데요. 인생의 전반기에 만약에 수국화처럼 서로 전혀 꺼리는 극의 관계가 있으면 복잡해요, 인생이.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는 저기 있고 수는 저기 있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인생이 좋다가 나쁘다, 좋다가 나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분은 오로지 토생금밖에 없죠, 여기에. 인생의 전반기를 딱 나눴을 때 저분이 한 40 몇 살에 거기를 했다면 최소한 90살을 중심으로 45세라면 90살이죠. 인생의 반으로 나눴을 때 저만큼의 세월을 이분은 재생관으로만 사는 거예요. 재생관으로 사니까 관을 중심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요 정관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이분은 요 지지에 편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관살 혼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왜 정관이 이렇게 뚜렷하니까 왜 4개가 있다면, 만약 정관이 4개가 있다면, 편관이 2개가 더 있다면 정말 혼잡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요거 하나 때문에 정말로 군 장교 별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요거 하나 때문에. 어이구. 편관 때문에. 편관 때문에. 네네, 편관 때문에. 그래서 요거만 잘 보존이 됐다면 얘까지는 좋았거든요. 세덕부재교까지는 재생관을 해주니까 되게 좋았는데 요 놈 하나가, 신금 하나가 관살 혼잡을 모양새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얼굴 안 나가니까 괜찮죠, 선생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살면서, 관적인 바람. 그러니까 지금 외도를 한 거잖아요. 그 국가 공무원에서 지금 아마 국가에서 돈도 많이 나올 텐데. 단으로 봤을 때. 국가 공무원에서 딴 데로 외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외도가 아니라 좋은 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간목의 인생의 하반기에는 갑오일주와 병인으로 살아요. 여긴 또 뭐만 있어요? 화와 목밖에 없죠.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딱 그냥 저분은 그래서 성격이 아싸란 거죠. 그냥 좋으면 좋고 충성할 거면 충성하고 아니면 말고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식신상관은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 돼요. 정관격이었는데 막 계속 억압받는 삶을 살았다고 자기는 느꼈을 거예요, 본인은. 그러다가 40대 후반 그쯤에 딱 비견을 중심으로 식신상관의 운을 사는 거예요. 내가 목생화를 해주면서 사는 거니까 옛날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발표력, 새로운 그 입찰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딱 잘 맞는 일을 고른 거예요. 자기를 발현시킬 수 있는 일을. 그리고 또 하나의 사주는 인옷을 합이 들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식운과도 오술합이 들어요. 반합이.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는 제가 언제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달라졌어. 2012년. 제가 앞에가 안 보여서 을축대운에 아니다. 갑자대운에 선생님한테 요 갑자대운의 갑오일주가 요 시기를 맞는 좌우충을 맞는 시기에 인생의 변화가 한번 왔을 거고 또 한 번 축대운의 추구원진에 한 번 또 변화가 왔을 거고 46세부터는 다시 한번 이 직업에서 인옷을 합이 들면서 자기의 그 변화를 이겨나고 새롭게 번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는 남의 사주 이제 그만 볼게요. 왜냐면
자, 보세요. 정관격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거는 사진 찍어 가셔도 되고요. 정관용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고전에서 써 있는 책이에요. 내용이에요.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정관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성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 사주에는 자, 인성이 여기 보세요. 수생목해주는 인성이 어디에만 있어요? 저 지장간의 월지에 여기 조그맣게 있죠. 그러니까 임수가 다행히도 저 밑에 안 있고 저 연지에지가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어떤 인성의 작용을 가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관용인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작용되는 시기에 이분은 그러면 관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인성을 상신으로 해서 성격이 돼야만 해. 성격이 뭐냐면 이룰 성자 좋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은 식상관이 봐봐요, 선생님들. 상관이 경관에 만나면 어떻게 되죠? 들어본 적 있나요? 상관, 견관. 그래서 상관이 경관에 만나면 관이 깨져요. 상관으로서 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 경관이 딱 투관돼서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일이 잘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네? 그때 만약에 인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상관을 상관패인 요 단어가 있어요. 상관패인으로 잡아줘요. 참 매력 있죠? 다시 그래서 선생님은 수의 기운이 필요했고 수의 해운, 기해년 이런 해운이 좋았던 거예요. 경자년도 갑경충 뭐 맞겠지만 그래도 좌우충은 그다지 나에게 영향력 없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 하나 정관용제라고 해요. 정관은 누구를 용하냐면 재성을 용해야 된다. 근데 이분 아까 편제가 어디 떠 있었어요? 연주에 딱 떠 있었죠. 그게 좋은 작용을 해줄 수 있었다. 재성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신이라고 해요. 나에게 내가 용신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상신. 그때 비겁이라는 놈이 비겁이 나와 똑같은 거예요. 목과 똑같은 비겁이 재성을 상하게 해줘요. 비극재라고 하거든요. 다시 비극재로 재성을 상하게 할 때 그때 파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어려워요. 정관은 용재를 써야 돼요. 재성을 용해야 돼요. 뭔 소리냐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재성을 용으로 써야 되는데요. 그 재성이 비견으로 인해서 파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러면 사주를 한 번 더. 이렇게 돼요. 저기 무토 있죠. 저기 무토가. 여기 겁재가 있다면 겁재로 제가 파극이 될 텐데 없죠. 지금 현재는. 근데 이분이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그 겁재 기간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한번. 그때 돈을 벌었는데 자, 선생님 제가 이건 잘 몰라요. 선생님 인모형을 36세 때 아마 주식을 했으면 깨박살이 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겁재가 편재를 극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나에게 좋은 상신을. 그러니까 정관격을 잘 못 이뤘겠죠. 그 시기에 36세에 남의 돈 가지고 해줬다면 아마 원망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면 안 돼요. 아셨죠? 하나 배웠어요? 또 볼게요. 관봉재인, 관용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은 재를 봉해야 한다. 인을 용해야 한다니까. 무조건 관격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해야 되는 게 재와 인성. 근데 선생님은 재는 있지만 인성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귀격이 되긴 어려웠다. 근데 이분이 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고 싶었냐. 아까 뭐라 했지? 태권도도 배우고 뭐라 했죠? 검도도 배웠다 했나요? 검도도 배웠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관의 구실 때문에. 근데 왜 군대에 가서는 편관으로 안 가고 아까 무슨 장교라 했죠?
이런 걸 뭐라, 격리장교. 왜 격리장교로 갔을까요? 정관이니까. 제 인성을 용하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모차르트 음악을 감상만 한다 생각하고 듣다 보면 지금 못한다고 답답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듣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천간에 투출한 재성과 인성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걔네 둘이 싸우면 안 돼요. 맞부딪혀가지고 막 둘이 수국화해 준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생목 해야 되는데, 그죠? 수국화를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 자, 이것도 자평진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고관무보라 해요. 자, 고관무보. 아예 관격인데 보좌해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재성도 없고 인성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정관격이라도 옛날에 보면 박첨지 그런 말 들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첨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높은 관성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 말단에 아니면 만약 학교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소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소사 말. 학교 뭐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분, 그런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말을 모르겠습니다. 나 옛날 사람인가 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상관, 경관, 상관, 팽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상관이 있다면 꼭 인성으로 제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정관격의 선생님에게 상관이 어떻게 있나 볼게요. 자, 상관이 어디에 있어요? 월지에 있어요. 상관이 경관에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전에 상관, 경관, 위화, 백단이란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령에서 끝나고 중령으로 안 넘어간 이유나 이분이 요 인생의 중반기에 요길 정관을 빨리 접고 요로 왔어야 돼요. 요로 온 게 맞아요. 그때는 식신상관이 투관이 됐죠. 이걸 투관투출이라고 해요. 여기가 내가 일지에 근을 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상과 식신상관이 투관투출되었으면 이제는 어떤 걸 살으라는 얘기냐면 상관식신으로 인해서 식신생재를 하라는 뜻이에요. 아까 재성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신이라고 그랬죠. 걔를 도와줄 애가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었어도 월급 열심히 받았어도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겠죠. 명예만 있었겠죠. 그래서 남들한테 가면 여기 뭐 무궁화 아니고 뭐라 그러지? 무궁화 맞나요? 무궁화 하나 딱 달고 나가면 간지 있네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벌은 돈은 그냥 명예적인 돈이고요. 이제 이쪽에 와서 식신생재의 운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 여기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꺼지나 봐요. 자, 이게 병화가 이분에게 어떻게 또 식신운이 왔죠. 식신운. 식신운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주라는 뜻이냐면 표출하고 나를 표현하고 또 그걸 나의 에너지를 확장시켜서 돌진해라. 이런 게 식신운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운이 잘 와 있고요. 걔가 이 옷을 합까지 가지고 와서 오로지 식신생재운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재성운이 딱 오면 재성운이 또 갑기합토라고 해서 선생님 작년에 갑기합토가 정제와 합이 됐죠. 작년에 요때예요. 요때 정제와 합이 될 때는 돈도 벌고 싶어 하고요. 남자에게 정제는 여자니까 여자도 만나고 싶어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작년에 저는 그걸 알고 있어서 이수 선생님한테 이러하면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 수 있다. 이때가 그때다. 뭐 예를 들어 입찰이 잘 안 돼.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 때니 3개월만 기다려라. 그러면 알고 기다리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죠 선생님? 그런 도움이 됐죠. 그러면 답답하면 오시면 또 한 달만 기다려라.
그러면 정말 이때 큰 돈이 온다 할 때는 정말 몇십억짜리도 되셨어요. 몇십억짜리 투찰도 돼. 투출 뭐라고 그러나 그 단어 뭐 입찰도 되고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 그렇게 크게 움직일 때가 기회의 년이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회사를 움직일 거면 작년에 빨리 가라. 여자 대신 다른 직장을 찾아가라. 어차피 부인 잘 모셔야 되니까 여자를 쫓아가면 안 되니까 차라리 직장을 재생관으로 해서 가라. 그래서 딱 보내드렸어요. 작년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연말 딱 되기 전에 막 러브콜 막 들어오고 오 완전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근데 가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경자년을 지나고 갔으면 좋겠다 했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가게 돼서 경자년에 지금 입찰이 1, 2, 3월, 4월 지금 5월 다 돼가는데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자년에는 4월입니까? 제가 5월엔 된다고 했습니까? 네. 근데 경자년에는 경금 요 시기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건데 이분의 성향이 너무 다행히도 간목이 이렇게 튼튼한 인목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근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스트레스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 경금 요까지 거 와도 나를 고쳐주러 왔나 보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경금이 간목에게 올 때는 너 한번 지금 잘난 체하고 살았으니까 한번 좀 고쳐봐. 여태까지 그렇게 잘했어? 입찰 그렇게 잘했어? 이제 좀 안 되는 시기도 있다는 걸 한번 된통 맛 좀 봐봐.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만 좀 견디면 실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자수의 기운으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어. 뭐 좌우충도 있고 다 있어. 이런 걸 선생님들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간목에 갑경충, 좌우충을 맞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너무 다행인 것도 식신이 뿌리받고 있고 이렇게 비견이 뿌리받고 있죠. 근을 두었죠. 그래서 식신마저도 그렇게 쉽게 충당해서 막 헬렐레 되지가 않아요. 힘을 잃지 않고 좀 힘드네. 근데 올해 그 얘기 해드리자마자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질 않나 뭐 별별 정말 갑자기 집안에 수도가 다 관이 잘못돼서 터지질 않나 별별 그걸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자. 갑경충 좌우충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드물다. 근데 돈 벌어. 그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왜 돈 버냐면 차를 수리해 주려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안 생기던 돈도 생기고 이런 장점도 있으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관격의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물론 저런 경우 있잖아요. 또 하나, 편관칠사를 깨지는데 이때도 누가 용신이냐면요. 인성이 또 중요해요. 살인상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패격의 중요 조건 볼게요. 상관, 편관칠살, 관사론잡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의 합거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정관인데 내 사주에 예를 들어 정관인데 걔가 옆에 있는 애랑 합이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정관의 합건데요.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충되거나 정관이 신약되거나 내가 너무 극신약하면 그 정관을 잡지 못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정관격에 사실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귀격이 되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게 5개 다 안 된다면 또 완전 패격이 되겠죠. 파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거기에 병이 있고 약이 있고 그 사주에 다 병과 약이 다 들어있더라. 본인이 가장 강한 근을 두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 인성이 없어도 저 연지 속에 숨어있는 인성이 작용돼서 와줄 것이다. 이런 작용으로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훌륭한 분을 만났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제격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 정제격의 선생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되나요? 괜찮아요. 10분만 우리 더 해요. 15분만 더 해요. 지금 여기 넘어가시네.